근데 얼마 전에 막 그 채권을 많이 사라 이런 뉴스들 가끔 또 나오곤 해요. 시중 진짜 10년물이 3.9%까지 갔던 게 3.1%로 떨어졌다면은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 채권을 샀다면 채권 가격 아마 엄청난 좀 손해를 봤을 거예요. 막 10년물을 샀다 이랬으면은 진짜 한 1, 20% 정도 손해 봤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막 그런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했어요. 야, 채권 금리 정말 5%까지 가면은 나 저기 돈 다 넣어야 되겠다. 야,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필요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도 은행을 택했네요. 자, 지난번에 방송을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영상 원본도 실종되어 버리고 오늘도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45분이 지나갔네요. 25년 입주량 많을 거예요 아마. 25년 많습니다. 아무튼 뭐 적정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뭐 12,500가구니 이제 또 대구 인구가 240만이 무너지고 238만도 무너졌나요? 네, 그 정도 되니까 적정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생각보다 공급이 많아요. 저 어제 부산 지역도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안내 자료가 와요. 그래서 막 PPT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서 광고를 좀 실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 내가 봐도 야 저기 야 광고 실으면 좋겠죠. 광고 실으면 좋겠죠. 근데 야 내 같으면 저기 살겠나? 내 같으면 야 저기 살고 싶을까라고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야 나도 안 할 물건을 광고를 한다? 물론 유튜브에서 보시다 보면 광고를 보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유튜브 자체에서 나오는 광고야. 어차피 이게 다 자기가 내가 관심이 있어서 검색해봤던 것들이 다 연관되고 해가지고 그게 광고로 나타나니까 뭐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본의 아니게 나도 안 살 집을 광고를 한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내준 자료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을 보니까 연평균 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이 거의 한 4,000가구,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 그것은 사무실 용도보다는 그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연간 3,000에서 4,000 정도 오피스텔도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에 엄청난 공사판이 끝나고 나면 이 공사를 위해서 들어와 있던 지금 원룸들 공사판 떼기 많이 벌어진 곳 이런 데 보면은 원룸 건물도 꽉꽉 채워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 원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은 임차인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11가구 중에 한 가구가 기초수급자? 그 막 외곽 지역에 가면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 나라에서 생각보다 혜택 많이 줘요. 네, 포비님 아파트 재건축 엎어진 데 많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 재건축 엎어진 사례, 성당동 사례 한 게 누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길래 가지고 왔었는데 중구 지역에도 한 곳 그 공매로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뉴스였나요? 파이낸셜 프로낸싱 연체율 엄청 높아지고 있다. 부산이 20%가 넘어간다고 하던데 대구도 아마 전국적으로 그 연체율이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대구 지역도 아마 올라갈 것이고 결국 엎어지는 곳들 아마 좀 나오지 싶어요. 그나마 공사하던 곳이 하다가 엎어져 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나 청약하고 나 돈 낼 거 다 냈는데 뭐 해결이 안 돼요. 인터불고 랍이다? 장기동 인터불고 랍이다. 제가 몇 번 언급 드린 적이 있어요. 오메가메 봐도 완공이 안 돼요. 완공이 안 돼요. 그거 언제 입주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쯤이 원래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났으면 입주였을 거예요. 근데 뭐 해결이 안 돼요. 거기는 그나마 입주를 했잖아요. 죽전 인터불고 랍이다. 아마 그 인근에 그 인터불고 랍이다. 인터불고 뭐 호텔 회사인가요? 인터불고 아무튼 그 아파트 그 두 군데 공사인데 하나는 멀쩡하게 입주를 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도 그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런 사례가 벌어지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차라리 진행되기 전에 엎어지면은 또 다음을 기약할 수나 있지. 2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파산 신청하려면
이 익명 게시판에 있던 거예요. 내돈내산 1가구 2주택. 규제로 인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윤정부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영업이라 생활비 부족하다. 생활비 쓰려고 했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카드 대출을 의존했다. 카드 대출 요거 금리 몇 %인가요? 지금 평균적으로 금리 한 13% 정도 될 거예요. 카드 리볼빙 서비스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죠? 카드 대출? 카드에서 이 돈 뽑아 쓰는 거?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이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뉴스 어제 살짝 본 것 같은데요. 전세 준 집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 내려앉았다. 그 다음 팔지도 못하고 강제 보유해야 되는 상황, 아마 이런 상황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한 개는 고스란히 녹아져 없어버린 상태.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나오던 뉴스가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조정 대상 지역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수를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럼 내가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달성군에 한 개를 더 산다. 달성군에 대구에 달성군 한 채 더 사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시지가 3억 이하 거의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한 개를 더 산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존에 있던 주택을 한 개 팔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비과세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주택으로 취급 안 해. 근데 그건 1주택자일 경우에예요. 내가 만약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거 팔면은 얘 주택수로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주택 3개로 잡혀요. 이런 부분들 제대로 언급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야 한 개 더 사면 돼. 나중에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강제로 얘 팔고 강제로 이 시골 달성 군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수꽃다리님 그 뉴스 긁어 모았어요. 뉴스 긁어 모으는데 이제 너무 캡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뉴스를 보고 휴대폰에 캡처를 해놨다가 이 32인치 모니터에 일단 바탕화면에 파일을 쭉 풀어버립니다. 휴대폰에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풀어버리는데, 바탕화면 하나가 거의 꽉 찰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추린다고 추리는데도, 네, 그래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네, 포비님, 건설사들 이자 감당 안 되어서 부도 예상됩니다. 2008년, 9년, 10년 그 무렵에 저 월성동의 아파트, 그때 프로지오가 좀 휘청했었나요? 아무튼 공사하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갑자기 멈춰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건설사들이 파이낸셜 프로낸싱 이런 거 받아서 막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저축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돈을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추후에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 한 채 더 사러 가야지. 요거 밑에 해석해보면은 지방저가주택, 광역시, 군지역 제외예요. 군지역 제외이기 때문에 달성군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달성군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생각보다 좀 스텝이 꼬일 수가 있다. 지금 멀쩡한 이 대구, 이 달성군 아니고 이 시내권에 있는 것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스텝이 꼬이는데 나중에 저 외곽에 있는 지역 샀다가 또 잘못하면 또 스텝이 또 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든지 섣불리 좀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있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선진입이었지만 지금은 일단 눈치 보기. 네.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추고 가만히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금융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대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이 금융비용 및 그 외에 돈들 나가는 것들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때 요즘 이게 한 40% 이렇게 다 보면 그 외에 나가는 돈들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 돈들은 계속 나갈 수 있다. 정말 계속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본다면은 좀 많이 머리는 정말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매입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고 또 하겠죠. 우리가 망하면은 너희도 망한다. 이런 포석을 깔고 공사를 계속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 요 영상, 요 밑부분에
주택수 종부세 특례라고 나와있던 요 아랫부분에 살짝 나왔던 건데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을 받는다는 거. A라는 사람 부모로부터 B라는 자녀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택을 팔려면 약간 복잡해요. 이 사람이 1주택자인지 한 채 더 받아서 2주택자인지 뭐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은 B가 이 A 주택을 뭐 여러 가지 과세 혜택을 보면서 물건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년으로 기간이 바뀌게 되면은 만약에 5년 내로 뭐 무주택이라서 2년 내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 5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A라는 부모가 주택을 뭐 3억에 샀다. 근데 나중에 이 주택 가격이 뭐 한 5억 정도 하는 것을 3억에 증여를 했다. B는 이 사람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집값이 5억으로 올랐는데 나중에 이 차익이 한 2억 정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금 혜택 2억을 보고 5억에 팔 줄 알았는데 웬걸? 야, 네 취득가액은 네 부모한테 받았던 이 돈이 아니고 뭐 옛날 돈이야. 제가 금액 예시는 좀 잘못 들었네요. 옛날에 부모가 취득했던 돈이 네가 취득했는 돈이야 해서 세금을 왕창 물리는 방식인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진다? 그러면 3억에 샀는 집값이 3억에 증여받았는 집값이 나중에 뭐 10년이 지나서 한 10억이 되었다. 근데 한 9년 차에 집을 팔아야 된다. 과거에 이월 가서 기간이 5년이었으면은 이거 세금 혜택 많이 보고 팔 수 있었는데 10년으로 바뀌게 되면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대충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는 해요. 달콤하단 말 뒤에는 지하가 아닌 싱크홀이 있다. 코인 투자하면서 느낀 점. 코인 투자도 하셨군요. 증여하려면 올해 안에 끝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증여 부분도 꼭지를 몇 가지 달아놓긴 했습니다. 나중에 증여 부분 다시 한번 살짝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부분에 나오지 싶습니다. AI도 우주항공도 방산도 중국에 거의 다 추월당하고 있다. 이 기술 격차. 중국이 대다수를 다 앞서 나가고 있다. 그나마 사물인터넷이 한국이 살짝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거의 다 추월해버렸다. 세계 인류, 우리나라 세계 인류 넘버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OLED 시장 중국에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94%에서 6.1%로 쪼그라들었어요. LG전자 가전 부분도 적자 난다 그러죠. 전장 부분만 조금 낮다 그러고 적자 난다 그러고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삼성 지금 반도체 빼고 뭐 가전이나 휴대폰이나 다 죽쓰고 있어요. 승용차, 중국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점유율 확 떨어졌어요. 대중 무역 수지 적자 난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 민스키 패턴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대구의 집값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요것도 제가 몇 번씩 언급은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중의 엄청난 참여를 통해서 지금 거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느낄 거예요. 이 상태, 지금 거품 상태라는 것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야, 거품은 맞다. 근데 더 오른다. 왜? 부동산은 우상향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단계? 현실 부정 요 단계쯤일까? 그래서 지금 1차 하락이 지금 왔었다면 요거 2차 하락으로 되죠. 1차 하락이 왔다면 최고점 대비 왔다면 혹시라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로 뭐 더 사거나 1주택자가 더 사고자 한다. 무주택자가 더 사고자 한다면 아마 요 시점을 아마 더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요. 요 뉴스가 지난주에 특히 많았어요. 40대 부부와 아들 숨진 채 발견. 결국 문제는 빚이라는 거죠. 빚.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담들 이것들이 결국 현실에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대 부부와 6세 아들입니다. 6세 아들.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근데 이런 뉴스가 몇 건이 계속 줄줄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폐업률 많이 높아졌고요. 좀 사회가 불안정하더라.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자동차도 어디 골목 가다가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앞에 아무리 사람이 천천히 가도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걷다가 사람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TV 붙을까봐.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
어디로 불꽃이 튈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어떤 사람이 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2년 전에 마통 할 때 2%였대요. 아까 뉴스에 나오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을 때 이 마통 금리가 2%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금융채 1년이에요. 금융채 1년. 플러스 가상금리가 3%예요. 근데 지금 금융채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 거의 금융채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려 면 4% 이상입니다. 아까 채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국고채, 뭐 은행채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시중은행에서 사람들한테 채권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려면 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상금리 이건 좀 심했더라. 이건 좀 심했더라. 3% 가상금리가 3%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금융채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이거 7%까지 갈 수도 있어. 7%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대출 금리가. 야, 그거 신용대출 금리 저거 언제야? 2010년, 11년 그때도 대출 금리 6%, 7% 했어. 근데 그때는 이 3천, 이거 얼마인가요? 3억 5천 아니죠. 1, 10, 100, 1000만, 10, 100만. 3,500만 원 정도 돈 빌리려면 그때 사람들은 손 바들바들 떨었어요. 근데 그 대출금리 2%? 3,500만 원 빌려? 1년에 얼마 갚아요? 1년에 70만 원? 야,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야, 몇 시간만 안 하면 되네. 야, 돈 땡겨.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싼 금리에 너무 취해 있었다 하는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은 제가 포함하는 건데 6.7%라고 하니까 그 뭐라 그러나 신용 등급 뭐 지수 이런 거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800점대 사람들이 아마 요즘도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것 같다고 아까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사수한 인생님, 분양가는 근처에 세금 분양한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70에서 80%가 적정인데 100% 이상으로 분양하니 미분양되죠. 정말 그런 분위기예요. 100% 이상이에요. 배째라 분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했을 때 이점이 없다. 근데 그거 말라고 그거 해요. 분양권도 매물도 늘려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씩. 제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유튜브가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줘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도 이 광고 수익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이 또 돈 버는 맛에 빠져가지고 또 더 좋은 영상을 또 더 많은 영상을 또 제작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자본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 나의 시간 투입 대비 너무 영상을 안 본다. 저는 이 특별 영상 정말 이 현 트렌드에 맞춰서 이 특별 영상을 하나를 제작할 때는 최근 트렌드도 반영하고 이 약간의 앞날도 예측하는 그런 의미로 특별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근데 이 특별 영상의 이 시청 수는 사실 2천을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말이 2천이지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 대구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2,000명이 본다? 이 굉장합니다. 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 중에서 조회수 2,000 나오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한번 제작하려면 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요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봐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좀 건너뛰기를 하시면서 보시더라도 짧게나마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많이 보는 영상은 뭐냐? 4천 이상 보는 영상들은 어떤 영상이냐 보면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아놓으면 어디 아파트 뭐 폭나겠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달아놓으면은 제목을 달아놓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세요. 저는 제 영상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사실 1일 영상 그런 거는 한 이틀에 한 번, 한 3일에 한 번 정도만 봐도 최근 흐름 보는 데는 뭐 크게 빠뜨리는 건 없지 싶다. 나 매매 가격만 궁금하다 하시면 초반 부분 빠르게 스킵하셔가지고 금액들만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특별 영상 이렇게 한 번씩 대구 뭔가요? 83타워 이렇게 불꽃 터뜨리는 그 이미지가 나오면은 또 제가 무슨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아파트 사려는 사람이 없다. 집 팔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울 정말 더 심각해요. 전체 아파트 개수나 이런 거 보면 대구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더 안 나올 거예요. 대구 아파트 거래량 7월 달에 한창 집계 초반일 때 대구 아파트 200건 정도 거래될 때 서울 아파트 한 100건 정도 거래될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확실히 침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IMF 공고도 무쇠 깎고 윤정부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 종부세라든지 사실 종부세 이 대구 사람들은 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종부세 대구 사람들은 종부세 얼마 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신 분들 좀 억울하게 많이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줄이지 못하면 나의 세대 혹은 나의 세대는 지금 이 대구에 살고 있겠지만 내 자녀 세대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종부세 같은 거 지방에 혜택 없으면은 언젠가 2010년 11년 그때 막 공무원들 보니까 출장비도 안 준다. 출장비도 안 준다.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출장비 줄 돈 없다. 지방 공무원 출장비 줄 돈 없다. 왜? 세금이 덜 거치니까. 아파트 거래가 너무 침체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상당수가 막 취등록세나 막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지방 재정 운영에 나가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지방에도 돈 좀 뿌려줘라.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학교도 서울에 다 짓는다. 서울 경기도에 다 짓는다 그래. 종부세 세금도 깎아줘 버리고 대구에 기껏 주는 혜택이 뭐 이케아 백화점 이런 거 실컷 해가지고 대구에서 사람들 이 소비도시라고 말하는 대구에서 이 돈 벌어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서울 본사로 돈 올려보내고 결국 우리는 뭐냐? 대구는 정말 버림받은 것이냐? 잔금 부족해 새집 못 들어간다. 8월 입주 대란 비상. 대구에 아파트 마이너스 P가 등록했다는 요 뉴스가 7월 26일자 뉴스예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P는 훨씬 더 먼저부터 등장했었어요. 500만원 떨어졌다. 요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들 시장에 나가면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있다. 잔금을 적어도 2억은 준비해야 된다. 요 아파트들 처음에 분양할 때 돈 없어도 된다. 계약금 그거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2억이 더 필요하대요. 근데 계약금 5천만원도 사실 이 중에서 이 5천만원으로 나중에 요거 뭐 전세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5천만원으로 나중에 차도 바꾸고 명품도 한 개 사고 뭐 이럴 계획이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전세금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부분. 김정민님 그냥 자료 제가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청자비 좋아요가 부족해요. 좋은 프로 꾹꾹 누르고 시청합니다. 네, 행운아님 감사합니다.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되신 분 잠 오시나요? 라고. 제가 요 처분 조건부 요것도 특별 영상으로 다뤄놓은 부분이 있어요. 처분 조건부 8년은 제스처는 취해야 된다. 제스처마저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어요. 벌금 3천만원. 고의적인 미처분 있잖아요. 나 실질적으로 팔 생각 없어요. 그래도 일단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도 누가 언급을 해놓던데 거기 매물로 내놓으세요. 근데 정말 시중 매매 가격이 뭐 4억 정도인데 나는 매매 가격을 막 5억으로 내놓는다. 실거래가가 4억인데 5억으로 내놓는다. 요거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정확한 사례인지 팔례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주워 들어보면 그래요. 그럼 나도 집값을 한 4억 2천 내놔요. 자기가 스스로 매물 등록, 부동산 중개소에 이야기하면 또 등록 비용이 드니까 실제로 안 할 거면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내놔요. 물건을. 그래놓고 증거를 한 게 뭐 캡처를 해놓든지 해놔요. 이런 제스처가 없었다면 고의적인 미처분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약간 변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안정책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 꺼지면 터진다. 부동산은 지금 역대급 법을 이야기에 나오는데 요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저것도 얘가 특별 영상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다뤄놓은 거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많이 높다. 대구도 서울은 정말 역대급. 그렇지만 대구도 소득 대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 한번 다뤄드렸고요. 아무튼 서울도 지금 지난주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07%인가 0.06%인가 그렇게 하락을 했어요. 대구는 마이너스 0.13% 하락했고요. 거의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순환매를 이야기를 해요. 순환매. 제가 주간 방송을 한 번이라도 시청해 보신 분은 근래 주간 특별 브리핑 광역시 지역 묶어서 하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없다. 이제는 전부 다 부동산 다 빠꼬미가 되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잘 없다. 모든 지역이 흐름이 같이 간다.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치 나오는 거 요거 내년 말을 정점으로 본다. 저도 내년 말을 정점으로 보고 일단 모든 내용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FED 뭐 의원들 뭐 요거 뿐만 아니고 요 전망이 나오기 전부터 일본이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 반 동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것이다. 과거에 위기가 큰 위기들이 있었을 때마다 항상 1년 반 정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다. 그래서 2년, 3년 정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정말 아까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처럼 위기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나 금리가 높지 대다수 정상적으로 조정을 거쳐간다면 1년 반 정도다. 아무튼 이 시점에 집을 사게 된다면 5년 고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 집 사면 정말 주담대 7%? 뭐 고정 7% 5년 말이 7% 5년이죠.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최소한 30~40%는 올라줘야지 내가 샀는 가격에서 이득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점, 금리가 정점일 때 사냐? 아니면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사냐? 하면 선진입을 하려면 이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익금이 없다면. 근데 굳이 선진입을 하냐? 어떤 시점 지금도 선진입이 망설여지는데 이때는 선진입 또 망설여져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이 계산법 아시나요? 이 옛날에 경제책 같은 거 보면 초반에 나왔었는데 기억 오래돼서 세월이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60인지 70인지 요거 나누기 5인가요? 금리 나누기 금리를 하면 제 기억으로는 62 같은데 62 나누기 금리를 하면 이게 돈이 더블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 만약에 5%면 5, 12 금리 5%로 12년이 지나면은 이게 뭐 돈이 더블이 된다. 원금의 2배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역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금리가 정말 주담대가 6%, 7% 넘어가는데 살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활력이 생길 텐데 근데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죠. 우수 인력들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우수 인력들이 대구에 가면은 마치 대구 사람들이 저기 어디야 우리 울진 지역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강원 강원남도라고 불릴 만한 곳, 이 강원남도라고 불릴 만한 곳, 이 대구 경북에 이 끝자락에 있는 곳들, 뭐 울진, 뭐 봉화, 뭐 영양,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대구 사는 사람한테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이,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니 대구 가라. 공기업 이전할게. 대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구 사람한테 여기 가라고 느끼는 정도의, 그 정도 충격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살아보면 수도권에 사나, 대구에 사나, 저는 살아보니까,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자, 미분양 나면 회사 전세로 돌리면 된다. 나중에 1주택, 2주택 투자했을 때 또 위험 부담을 하나 안아야 되는 부분은 이 환매 조건부 하면서 분양하면서 이 회사 전세로 살아라. 이 사람들하고도 경쟁은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나중에 건설사에서도 난 2개 돼가지고 이제 집값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는 것도 속설인데 나중에 건설사들이 약간 변칙적으로 해서 얘들도 건설사들도 전세 물건을 내놓고 그럼 나랑 이 다주택자인 나랑 이 건설사하고도 이 돈을 놓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으로 또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거 생기면 들어가지 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못 한 개 받고 살았는데 돈을 막 수십만 원 내락하고 뭐 도배지 약간 낙서했는데 돈 몇십만 원 내락하고 더러워 정보 써야겠다. 나중에 좀 항상 좀 끝은 좀 안 좋았던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잠깐 멈춰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은 이게 아무튼 명의를 넘긴대요. 명의를 임차인한테 지금 명의를 막 넘기고 분양가 20% 내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은 뒤에 은행 대출 받아서 입주하고 대출 이자는 건설사가 내주지만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튼 이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게 나와요. 이 와중에 무주택자라면 이게 언젠가요? 7월 26일자. 서울도 떨어져. 강남 핵심도 떨어져. 어디도 떨어져. 다 떨어지는 이 와중에 제가 내용도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저도 야, 사시라. 이 정도면 사시라. 야, 완전 신고가 대비 정말 2015년, 16년 가격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 전세 기간도 만료되었고 나는 뭐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빚을 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특정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은 야 그때는 사시라.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땡긴다. 땡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것이지 약간 무턱대고 이 영상 보진 않아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들 나오면 일단 저는 반감부터 요즘에는 들 정도입니다.